그래서 보세요. 네, 자. 자, 이제 똑같은 3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찾으면 뭐를 찾냐면 내 투자금 3억이야. 막상 이제 3억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저는 1억이 엄청 큰 돈이라 보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8년 이상 모아야 1억이라는 돈이 모입니다. 가면 3억이면 24년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 됩니다. 25년 이상 모아야 돼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맞죠? 근데 이 3억을 가지고 부동산에 오면 어깨가 점점 내려가죠. 자, 똑같은 3억인데도 거제 센트럴자이 너무나 투자기 괜찮은 아파트고 실제로 저도 추천을 좀 했던 아파트단 말이에요. 근데 갭 차이가 보면 3억 1천이 납니다. 근데 아시아드 코오롱알체는 2천만 원 더 주면 8억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예. 네. 거제 센트럴자이가 3억 1천 갭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3억이라도 어떤 아파트는 6억 8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아파트는 8억 3천의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전세가가 높아버리니까 같은 돈이지만 내가 더 급지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돈으로 최대한 상급지를 살 수 있으면 더 작은 돈으로 최대 효율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움직임이 제일 중요해요. 아파트 투자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투자금으로 상급지를 매수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사촌 형님이 집을 샀는데 한 5년 지나면서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면서 약간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좀 지나면 형님이 또 저보고 소주 사라서 할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었거든요. 집값 오르면 좋은 건데 그거 제가 얻어먹으면서 왜 걱정을 했을까요? 아니요. 오르는 중이었는데 왜 그거냐면 이제 이 집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팔아서 이사 가려는 집은 더 상급지가요, 하급지가요? 더 상급지죠. 사람은 이제 차나 집은 다운그레이드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가려면 더 위에를 보거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근데 그 아파트는 더 올랐을까요? 덜 올랐을까요? 더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사를 결국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집 한 채로는 사실은 이제 주거 안정 및 디딤돌이 될 뿐이지 한 개로는 부자는 못 돼요. 네. 그래서 두 채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 채를 사? 이렇잖아요. 그거를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전세제도 활용이에요. 사실 진짜 이제 장 좋을 때 진짜 돈을 많이 번 분들은 이 전세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가 아까 전세가가 높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를 들고 있는 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은 우리는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나갑니다. 그리고 자산은 없어지고 현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죠. 자산은 사라져 버립니다.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근데 자산은 안 사라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뭐냐면 전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코오롱하늘채 지금 실입주 하고 계신 분이 저한테 묻기로 전세를 받으면 5억이 들어온대. 5억으로 갭 투자를 하면 해운대도 갈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래도 아롱이 정도면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를 아롱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롱이 정도면 대연혁신보다 조금 위였어요. 거의 동급 내지는 조금 위입니다. 대연혁신이 11억 1천 찍었는데 아롱이는 11억 3천인가 4천까지 찍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원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전세를 주고 이 5억을 가지고 해운대나 수영구에 갭을 딱 했으면 연제구네. 연제구지만 그래도 상급 아파트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내륙 쪽 그래도 대장급, 준대장급. 그 다음에 해수의 해안가 쪽 준대장급 이 두 채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자산이 더블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뭐 내가 잠깐 월세 그리고 전세 사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이제 아파트 소유자는 더 많이 사실 공부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전세를 줄까요? 자기가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사는 게 제일 안 좋은 짓이에요. 전세 사는 거는 집주인한테
돈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살더라도 짧게라도 월세를 살더라도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똘똘한 한 채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진보가 오면 이제 진보 정권은 집이 많은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 놈들이 됐는데, 또 시장은 항상 바뀝니다. 시장은 바뀌기 때문에 요때 이제 지금같이 이제 취득세나 종부세 규제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두 채 갖다가 파는 이런 전략을 가야 되고, 또 보수가 잡으면 약간 주택수를 좀 늘리는 것도 좀 좋아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현재는 좀 꼬여 있는데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도 사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거 이야기했죠. 8억 3천인데 이게 매가도 올랐지만 전세가도 오르면서 전세를 놓고 이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영구에 샀다 혹은 해운대구에 샀다 두 채가 되죠. 그럼 두 개의 전세가가 오르면 또 시드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오르는 거는 양도세가 또 없어. 보통 그렇게 이제 자산을 많이 늘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전세 5월 월세라고 했지만 내 아파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이 좀 작으면 내가 최대한 상급지를 사놓고 거기를 전세 내지 월세를 주고 내가 실거주 할 곳은 다시 전세 내지 월세로 살아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꼭 강서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강서구에서가 좋아. 명지에 실거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명지보다는 해운대가 더 낫잖아요. 그럼 해운대를 사서 월세 주고 나는 명지에서 월세 살고, 이게 이제 주거와 투자 분리 전략이거든요. 이거를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4년이라도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만 딱 하면 자산의 차이가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